2024년 9월 6일 금요일 경제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에 국제유가가 사흘 연속 하락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그널물인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1.14달러 떨어진 배럴당 69.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가 70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석유 수출국 기구 국가와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들로 이뤄진 오펙 플러스가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하루 18만 배럴의 증산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긴 했지만 국제유가 하락세를 막진 못했다. 미국과 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로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원유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이다. 시티그룹은 이날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을 하지 않으면 수요 감소와 비오펙 산유국들의 탄탄한 공급 증가로 내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60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 뉴스. 더본코리아는 5일 희망 공모가를 23,000에서 28,000원으로 설정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15일부터 영업일 동안 국내의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23일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4에서 25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받아 11월 초 코스피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더본코리아는 공모로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도소매 전문 식품 기업 M&A와 자동화 주방기기, 서빙로봇 등 푸드테크 관련 회사 지분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공모 자금 가운데 약 628억 원을 이 같은 투자에 쏟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1,00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도 적극적으로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4일 폭스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2019년 상원의원 시절 2040년까지 미국 내 신규 자동차 100%를 온실가스 배출 없는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해리스 부통령으로선 일종의 정책 후퇴를 발표한 셈이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한 비관적 의견을 내고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미국의 전기차 지원 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볼보는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동화한다는 기존 목표를 폐기한다고 현지 시간 4일 밝혔다. 대신 판매량의 90% 이상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음 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전략관계로 격상하고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3,600억 위안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과 아프리카는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공유하는 전천후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아프리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향후 3년간 3,600억 위안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10억 위안 규모의 긴급 식량과 군사 지원 보조금을 각각 제공하고 500개의 공공복지 프로젝트와 30개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견제가 잇따르자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대륙을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4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불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인수하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논평을 거부했지만 성명을 통해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권고안이 아직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US 스틸 주가는 17.47% 하락했다. 다음 뉴스. 중기부가 올해 처음 시작한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연계 사업이 이공계 우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벤처 중소기업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24개 벤처 중소기업이 인도인 개발 채용 연계 사업에 신청해 최종 30개 기업이 103명의 인도인 개발자를 채용했다. 103명 중 98명은 국내에 오지 않고 인도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원격 채용이다. 중기부가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한 것은
국내 벤처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중기부가 18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5.4%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 기업 중 74.3%는 채용과 고용 유지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 부족을 꼽았다. 더 나아가 인도 출신 고급 인력 채용 규제를 풀어달라는 벤처 중소기업도 많다. 다음 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부산 해운대구의 식품 제조 가공업체 GM생명공학이 제조 판매한 기타 가공품 잎배 360g이다.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메밀, 우유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을 마련하고 근처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메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뉴스.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하이엔드 가구를 찾는 수요가 늘자 백화점들이 앞다퉈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나섰다. 5일 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홈 인테리어에도 럭셔리 바람이 불면서 올해 고가의 하이엔드 가구 매출이 전년보다 38.9%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도 엔데믹 이후 주춤했던 리빙 수요가 프리미엄 리빙 상품들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올해 전체 리빙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 신장한 데 반해 프리미엄 오디오 매출은 40% 늘어나며 리빙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9월 5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36.5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